자, 3회 해설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에 1, 2회차들하고는 조금 문제가 평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보는 거랑 또 푸는 거는 다르죠. 그래서 주요 문항 위주로 할 텐데 우선은 뭐 10번 정도까지는 해설지 보면 아마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었을 테고 11번부터 약간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골라서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11번부터 보죠. 자, 이제 수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는 우리 알만한 얘기입니다. 그, x와 2a-x의 관계를 언제나 우리가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 50의 대칭이죠. 50의 대칭이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숫자를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다 보면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n에다가 1부터 좀 숫자를 넣어볼게요. 이제 1부터 100까지 합한 거를 어차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좀 넣어봅니다. n에 1 넣었더니 a에 1 더하기 a에 99 이런 식으로 이제 쌍이 만들어지죠. 어쨌거나 그 세트를 잡기만 하면 이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값을 구할 수 있다. 두 개씩 묶어서 구할 수 있다. 그 소리가 될 것 같으니, 자, n2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가는데 100번째 항까지를 더해야 될 텐데 100번째 항은 나타나지 않는다가 일단은 지금 문제고,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50 집어넣으면 50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50도 조금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쭉 집어넣어서 아마 n에다가 49까지 넣겠죠? 그러면 a에 49 플러스 a에 51까지가 나오죠. 일단은 뭐 얘네를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다 더하시면 되고, 그냥 알만하게 시그마로 좀 합쳐볼까요? 시그마. 그러면 n은 1부터 49까지죠. 여기다가 25분의 n.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50항을 빼고 계산한 게 된다. 일단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것 같아요. 뭐 계산하지. 자, 25분의 1. 그리고 얘는 1부터 49까지를 그냥 쭉 더한 게 된다. 아마 이제 요걸 계산하는 와중에 좀 간단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2분의고 49니까 49, 50이 되죠. 그렇습니다. 약분시키고, 약분을 했더니 더 간단해지네요. 요거는 1부터 쭉 더하면 49가 잘 되나봐. 그거는 그렇고, 50번째 항을 따로 구해요. 50번째 항은 그냥 여기다 50 넣으면 되죠. 그래서 50번째 항을 구했더니 A에 50, A에 50이 2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꼭 필요한 값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A에 50은 1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몽땅 더했을 때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값이 나왔네요. 이거 하나 적어놓을게요. 즉 S99라고 쓸까요? 첫 번째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빠짐없이 다 더한 것, 그것은 얘와 얘를 합쳐서 5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얘는 구했죠.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번째 항까지 합을 다 구해야 되니까 A100도 뭔지 알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아내려고 보니 이 상태로는 구하기 힘들 것 같고, 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0 넣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첫 번째부터 집어넣어서 값을 만든다. 근데 쟤는 아마 이런 게 구해지지 않겠어요? 그 A에 5, 그 다음 뭐 A에 10 여기 가겠죠? 그래서 20까지 집어넣으면 여기서 A 100이 나오네.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15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도 요걸 하나만 줄여서 써볼까? 여기도 어떨 거냐면 A에 90도 있었을 테고 A에 95도 있어요. 그리고 A에 100도 있습니다. 이게 15래.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것과 이것에 또 쌍이지 않나. 그렇죠? 또 이것과, 왜냐하면 저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n에다 1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또 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걸 또 쌍을 쭉 맞춰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해 주시면 뭐 A 100번째 한 값을 찾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A에 100은, 이건 계산의 문제니까요, 5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지금 여기다 하나 추가하겠는데, 따라서 한 번 더 써서 S100이라고 구한 게 50이고 이게 5니까 55죠.
그랬습니다. S100이라고 하는 걸 좀 풀어서 써보면, 왜냐하면 또 뭐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번거롭지만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 이 의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씌울까? 자, A1, A2, A3 쭉 가서 A에 99 그리고 A에 100 이렇게 한 게 55란 소리예요.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부호를 교대로 빼려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뭐 한 번쯤 해본 친구들은 익숙할 텐데, 이 짝수 번째 항을 빼기는 빼되 2번 빼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뭘 뺄 거냐면 2배에 A에 2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 항만 골라서 2번을 뺀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얘만 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이제 이게 문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5인 거 알았으니까 요것만 잘 구해서 빼줍니다. 근데 이거를 빼는 데 있어서도 이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2랑 짝이 되는 건 100이 아니라 A에 98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집어넣는 거지. 요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잘 집어넣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문제 치고 꽤 여러 번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식을 만들게 되기는 하는데, 자, 얘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럼 A에 2 더하기 A에 98인데, 그러니까 이게 25분의 2라는 소리죠. 얘네다 2를 넣었으니까. 또 얘네다가 4를 넣어. 그럼 A 4.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 항만 잘 구한다. 근데 이것도 문제는 100은 못 구해. 그렇지만 100은 아까 이미 따로 구해놓은 값이 있기 때문에 100을 어디다 썼을까요? 지워버렸나 봐. 100이 아까 5였죠? 아, 여기 있네. 얘만 따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진 값 그리고 더하기 5. 그 값만 구하면 55에서 2배에서 빼면 되겠다. 그 소리죠. 자, 쭉 왔어요. n을 어디까지 집어넣게 되냐면 짝수 번째니까 빼는 걸 잘 빼는데 아마 48, 5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4. 24요? 48이요. 집어넣는다. 그러면 A에 48 플러스 A에 52. 그래서 얘도 요거 계산은 다 썼네. 25에 4. 얘는 25에 48까지 잘 씁니다. 요거를 뭐 25분의 1로 묶은 다음에 혹은 25분의 2로 묶은 다음에 숫자 계산 잘 해주면 괜찮죠? 짝수 번째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는 요걸 다 더하면 24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빠진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빠진 거, 아까 여기 빠졌지만 A에 50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50도 짝수인데 이 방식으로 하면 50을 또 못 구해. 어차피 50은 그냥 이 상태로 짝지어서 구하는 거는 못합니다. 못하니까 50 따로 구하시고, 이게 A에 50 그리고 아까 A에 100이요? 5라고. 얘도 한 번에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가 30이죠. 2배에서 빼기로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55에서 2배에 30을 뺀다. 뭐 이렇게 돼요. 이게 그냥 구조 자체는 간단해 보이는데 아마 넣고 빼다 보면 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을 테고, 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자, 그런 문제죠. 일단 11번이 그랬고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글쎄요, 이제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 아마 선생님도 하다 보니 그냥 인수분해가 조금 복잡하지 않나. 보통 3학년 모의고사들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인수분해가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거니까 잘해서 마무리하면 답을 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식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fx는 이렇게 생겼대. 우선은 근데 그래프를 그냥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아무거나 그리면 이게 생겼다고 치고, 지금 이거는 뭐 기울기를 모르지만 절편이 마이너스 4쯤 되는 직선, 대충 여기서 출발한다 이거죠. 출발하는데 교점의 x좌표 중 가장 큰 것,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교점의 x좌표 중 가장 큰 것은 이런 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울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라 그 소리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여기겠지. 그쵸? 또 뭐 그 뒤로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이렇게 돼도 계속 이걸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걸 추적하라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아주 특이한 순간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얘랑 얘를 놓고 봐도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바꾼다 한들 그게 값이 바뀌지가 않거든. 가장 큰 값이요. 근데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했을 때 갑자기 값이 확 바뀐대. 그 소리는 즉 여기서 기울기를 살짝 바꿨는데 지향하는 점이 갑자기 바뀐다는 소리는 뭔가 접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이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일단 컨셉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 식을 어떻게 좀 정리할 거냐 그거겠죠. 그래서 식을 좀 써볼게요. 일단은 저 4차 함수가 방금 선생님 그린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 x 4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이죠. 이거 왜 움직일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랬습니다. 그랬고 이거하고 뭐 특별히 이름을 주진 않았죠. kx 빼기 4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미지수만 남기는 거니까 얘를 넘겨갖고 이 식을 분석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뭔가 찾아진다면 이 그래프를 그냥 잘 그려볼 수도 있는데 4차식이라 그게 바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식이 일단 x로 묶이죠. 묶이고 우리 그냥 가까운 값들 좀 넣어보는 건 원래 필요하니까 1을 넣어갖고는 안 돼요. 1 넣어갖고는 안 되고 2를 한번 넣어보면 잠깐 넣어볼게. 16 빼기 16이죠? 빼기 12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사실 값이 발견되긴 발견되거든. 그러면 쟤를 저 상태로 그냥 인수분해 합시다. 그래서 뭐 요거 넘기지 않고 이걸 그대로 해볼게요. 그럼 x 묶었어. 조립제법을 쓰지 뭐. 1 빼기 2 빼기 3 그리고 6인데 얘를 x로 묶었다고 치고 쟤네들만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죠. 이렇게 절편이 하나가 x가 0인 게 발견.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시고 뭐 아까 2 넣었나요? 여기가 1, 2 되겠죠? 0 마 3, 마 6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결과가 조금 보여요. fx를 다시 한번 쓰면 일단 형태는 잡아야 우리가 접선이든 뭐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x 묶었더니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x 제곱에 인수분해가 나름 잘 됩니다. 그 처음에 2만 하나 숫자를 찾았더니 이제 그걸로 잘 됐어. 그럼 그래프를 그냥 얼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치고 절편만 얼추 표시해 보죠. 뭐 봤더니 절편이 제로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2도 하나 있어요. 요렇게 지나도록 그래프를 잘 우겨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얼추 이 정도 생긴 뭐 그렇겠죠. 여기 폭이 좁으니까 좀 덜 내려오겠지.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제로고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는 2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해놓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라는 곳에서 직선을 출발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정도는 특정이 좀 되죠. 우리 3학년들은 얼추 그 수투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기말고사 볼 때요. 이런 상황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그래프가 지금 이런 높낮이 같은 게 완전히 정확한 상태는 아니죠.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푸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접점을 설정한 다음에 접방을 구한 다음에 절편이 마이너스 4다. 뭐 그렇게 대비시켜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때 벌어지는 상황은 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지점을 찾는 것으로 많이 접근하죠.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4차식이라 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자, 점을 잡을게요. t, 뭐 원식에 잘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t의 4제곱 빼기 2t의 세제곱 그리고 빼기 3t의 제곱이고 플러스 6t 산수 안 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0,4죠. 이 둘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이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으면 된다. 그게 이제 밖의 점에서 접선을 뜻하는 바기 때문에 뭐 가능한 한 자, 했죠? 빼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t 빼기 0으로 나누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미분의 4 t의 3 빼기 6 t의 제곱 빼기 6 t 더하기 6이다. 뭐라도 하나 좀 지워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t의 4제곱 빼기 2 t의 세제곱 뭐 그렇게 돼요. 하시고 여기는 뭐 쓰다 보면 대충 뭐가 지워질지가 좀 예상이 되기는 되는데 빼기 6 t의 제곱 더하기 6 t죠. 하나는 지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4차식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넘겨서 한번 될 만한 인수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 1 넘어왔더니 3t의 4제곱이죠. 세제곱항은 얘가 이렇게 넘어왔더니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이라고. 그렇죠? 세제곱항 지우고. 제곱항은 이게 이렇게 넘어왔더니 마이너스 3t의 제곱입니다. 제곱항도 지웠어. 아, 하나 남았네. 그냥 얼추 봐도 집어넣어서 0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처음에 문제의 컨셉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인수분해들이 너무 막 연속되고 이어지니까 그게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고 이걸 조립제법한 결과는 그냥 잘 쓸게요. 그래서 포인트가 2개가 찾아집니다. 찾아지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해가 없이 나오죠. 이거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없더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t가 뜻하는 게 뭐냐? t가 마이너스 2라고 2가 뜻하는 바가 뭐냐? 이 4차 함수를 그려놓고 요 직선에서 직선이 아니라 요 외부점에서 여기다가 그을 수 있는 접점이 2개 나올 텐데 그게 예를 들면 그냥 이 그림의 상태로 해볼게요.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말대로라면 여기가 2고 아 근데 이미 2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좀 그래? 여기가 2인데 아 실상 여기서 요 점에다가 그을 수 있는 x 절편한 접선을 그을 수 있나 봐. 또 여기의 말대로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지금 여기 잘 보면 K가 A로 접근할 때가 A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2개 다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 여기도 이렇게 바뀌는 거. 물론은 여기는 글쎄요. 이게 여기서 조금 늘어난다고 제일 큰 애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쪽이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래프의 상황이 이게 맞는지 뭐를 한번 확인해 보냐면 이때 각각 기울기를 좀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기울기 K 값이거든.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자, 미분한식이 하나도 없나요? 자, 이거 미분할게. F'X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왜 미분하냐면 미분해서 요 2 넣어보고 한번 마일 넣어보고 기울기 찾아보려고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랬더니 뭐 아까 저기 썼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2를 넣어볼까요? 마일부터 넣어볼까요? F에다가 마일을 넣었어. 마사, 마육, 6. 기울기 2. 아, 그림은 한참 잘못 그렸네. 이게 더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2인데 이렇게 음수가 되진 않겠죠. 저건 아까 그냥 대충 그린 거라서. 또 F'에 2도 넣어볼까요? 아, 2를 넣으면 얼마죠? 8, 4, 32, 24, 12, 6이에요. 했더니 이게 8이고 14인데 2니까 또 2다. 사실은 아마 이렇게 맞춰진 거겠죠. 그래서 이런 뭐 과정들, 뭐 영상이 촬영되고 있으니 이건 이제 지울게요. 어떤 상황인 것 같으냐면 이런 건가 봐요. 이제는 기울기가 이쪽으로 긋나 이쪽으로 긋나 똑같다는 소린가 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긋는데 좀 더 그어야겠네. 자, 얘는 이렇게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겠죠?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가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튼 구체적으로 잘 그리면 이쯤의 느낌이 될 것 같다. 아까 뭐 얘기대로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아니죠.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뭐 그런 거. 근데 구하는 거 저게 달라지도록 하는 기울기를 찾으라는 소리인데 즉 그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 2죠.
이게 아까 찾았던 이 미분계수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식이 2x 빼기 4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 기울기가 접근하는 그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 a라는 값이 2라는 소리예요. 기울기 2, 왜냐하면 마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뭐 f 합성 g의 a를 또 구하래. 그럼 그냥 값 구하라는 소리겠죠. f의 g의 2다. g의 2가 뭐죠? 기울기가 2가 됐을 때 x, 그 교점의 x좌표 중 제일 뒤에 있는 애. 아니, 당연히 얘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f2를 뜻해요. 이게 2이기 때문에. 근데 f2는 애초에 절편이었어요. 그래서 제로라고 되는 게 이제 맞겠습니다. 뭐, 그죠? 곡선 밖에서의 접선을 찾는 거, 뭐, 우리 많이 해보는 주제기는 한데, 그도 그렇지만 이제 산수가 좀 복잡하지 않았나. 그런 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문제가 엄청 어렵고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 이제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번에 나올 수는 없나요? 자, 뭐 13번 그냥 해석만 해내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볼게요. x가 0보다 크다 그래요. 그렇고 3차 함수 fx는 f0는 제로이고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증가한다. 0이 0보다 크니까 증가한다. 역함수 gx니까 어쨌거나 이게 뭐 지수로 보다 함수도 아니고 3차 함수 나오고 역함수 얘기 나오면 구하는 게 아닐 테니 성질을 이용해서 잘 쓰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있죠. 0 넘을 테고요. x가 0 이상이라고 하니까 0 넣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미분해 보겠지. h'x. 미분하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고, 뭐 이거는 당연히 지금 뭐 다항함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fx 빼기 gx다. 그렇답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말들은 그래프를 설명해 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봤더니 그 값을 갖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h에 프라임에다가 8 넣었을 때 일단 제로, 14랑 6은 이따가 쓰기로 하고 8도 제로고 h 프라임에 12도 제로네요. 그 말은 이거랑 같이 연관해서 쓰면 f의 8하고 g의 8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또 f의 12하고 g의 12라는 소리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거 이제 충분히 아시죠? 우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뭐로 구별되는 거냐면 f가 증가함수냐, f가 감소함수냐, 그거에 따라 다르죠. 증가함수면 반드시 나 자신과 나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상에 있다. 뭐 어떤 형태를 띠든지 간에 이런 증가함수요. 반드시 y는 x상에만 있다. 지금 이 케이스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혹여나 이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면 f가 감소함수면, 그렇죠? 역함수와 나 자신의 교점이 꼭 y는 x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역함수 y는 x니까 이렇게요. 뭐 이런 상황들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소함수일 때. 그러면 교점은 이런 식으로도 생긴다. y는 x 위에 반드시 하나, 그 나머지 교점들은 어떻죠? 서로 대칭, 즉 쌍으로 언제나 존재한다. 뭐 이런 소리.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 나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개수가 항상 홀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뭐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따지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이거란 얘기야. 이건 이제 지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간단히, 뭐 증가함수인 건 이미 이런 데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죠. 뭐 그려볼게요. 증가하는 3차 함수를 적당히 잡으면서, 글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그리는 3차 함수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3차 함수 많이 그리는 거, 증가하는 거 이제 이런 형태로 잘 그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긴 그리되
8, 즉 증가하는 3차 함수가 역함수와 만나려면 다 ymax 위에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도 한번 지나고 여기도 한번 지나게 그림 그려야겠다. 그죠? 그러면서 증가하는 함수를 그리려면 사실 0,0도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잡으면 크게 일반성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여기를 f라고 하고요. 여기가 8이니까. 즉 8,8이죠. 그 다음에 역함수는 또 여기도 지날 테고 여기도 지날 테고 여기 지나겠네. 이거를 gx라고 잘 한다 이거죠. 됐어요. 이제는 저 주어진 값에서 조금 더 확인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표시할까요? 10이다. 극대값 14, 극소값 6을 갖는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극대값 14랑 극소값 6을 갖는데 지금 결국 무슨 소리인 것 같으냐면 자, 여기가 8에서 극값. 이 h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뜻이 뭐냐면 f와 g의 둘러싸인 넓이.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극대, 그게 제일 클 때를 말해요. 당연히 여기가 제일 크겠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확히 말하면 넓이라기보다는 f, g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음수 그대로 이해하라는 소리야. 정적분이니까. 이만큼을 말하겠지 뭐. 왜냐하면 이때부터 f가 밑으로 가니까 값은 또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그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 구간은 h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겠죠. 여기는 h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이 뒤는 또 h가 증가할 것 같은데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값이 14라고 하는 게 이게 넓이가 14라고 하니까 당연히 또 대칭이지 않겠어? 둘 다 7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와서 넓이가 6이 됐다는 소리는 14에서 뭔가 이건 상쇄니까 감소해서 6이 됐으니까 깎아 먹었겠네. 얼마를? 8 깎아 먹었어요. 그러면 4, 4씩 됐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구하는 게 0부터 12까지 gx를 구하래요. gt? 그럼 0부터 12, g, 이게 g니까 자 헷갈리니까 한번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만큼. 당연히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144로부터 가겠죠? 이것도 10이니까 144 곱하기 2분의 1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고 7은 빠진 거고 4는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7 더하기 3 더하기 4요. 그래서 빼기 3을 한다. 그래서 72 마이너스 3을 하시고 답을 69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가 길지만 뭐 해석하기에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오케이. 자, 뭐, 이것도 그냥 평이했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그 다음에 gx는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2차 함수 주면 뭐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해 본다던가. 왜냐면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어쨌거나 0 되는 포인트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뭐 2배 놓긴 했지만 gx는 2로 묶어지죠. 그러면 x제곱 6x. 우리가 잘 알만한 그냥 숫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뭐 분모가 0 되는 지점들을 생각하는 것까지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로 갈 때 이것, 마 2로 갈 때 이게 다 같대요. 값이 다 같다. 어떻게 접근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것 그래프 생각해 보는 거지. g의 절대값 그래프. g의 x긴 x인데 x에만 절대값을 친 것. 뭐 이것도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 충분히 알만하니까 양수인 쪽의 그래프를 음수로 넘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서 원래가 2, 4잖아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여기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절대값 x를 한 이상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또 맞겠다. 그래서 마 2, 마 4, 뭐 그럴 것 같아. 여기 포인트를 아는 게 필요가 안 하겠지만요. 여기 적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고 한 번은 x를 2로 보내보고 한 번은 마 2로 보내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번 x를 2로 보내면 이제 여기로 잘 갈 테고요. 여기 잘 갈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식을 좀 적어 볼게요. 근데 일단 이미 이거로부터 알만한 사실이 있어요. 2로 가거나 마이로 가거나 어쨌거나 분모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fx의 기본 요건은 있는 거야. f는 2를 넣어도 또는 마2를 넣어도 제로가 잘 돼야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수를 이미 결정해 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는 아직 특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a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자, fx를 우선 잡을게요. 최고차 한계수는 줬고 이건 사실 모르고 그리고 뒤쪽 식을 쓸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을 써줘야죠. 인수분해 된 것처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쓰지는 마시고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그냥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저기 나의 식.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말이 있네. y인 fx는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극대값을 갖는다니까 4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 양수인데 극대값 갖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태는 이거다. 뭐 그냥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해봅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저기가 얼마로 가죠? 2로 갈 때 여기 식을 쓰는데 x가 2로 갈 때는 사실 이거잖아요. 식을 써도 이걸 써야겠지. 여기 x-2, x-4를 분모에다 쓰시고 분자에다 이걸 똑같이 쓰면 되겠죠? x-2. 선생님 뭐 해설이라 이렇게 쓰지만 학생나마 실제로 풀 때는 잘 약분하면서 남는 것만 잘 썼을 것 같아요. 자, q. 이거랑는 리미트 x가 -2로 간대. -2로 갈 때는 식을 이거니까 뭐 이 식을 이 함수의 식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4. 저 구간에서의 함수가 g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써요. 그랬으면 같은 fx 2 그리고 x-2 x제곱 px의 q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극한이나 미분이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개수를 잡아서 쭉 쓰는 거를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뭘 지우죠? 지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웠습니다. 이제 값을 다 집어넣고 근데 넣어보면 여기가 -2, 4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를 넣는 거니까 2 그리고 마4 값이 양쪽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양쪽이 값이 같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죠. 뭐. 없다고 칠게요. 약분시켜 놓고 2를 집어넣은 남은 결과만 써보는데 여기 또 마이를 넣은 결과만 써보는데 4, 2p 예상이 되죠? 마이를 넣었더니 4,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 같으려면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어야겠다. 따라서 우리가 저기 복잡하게 잡았던 것 중에 사실 p는 제로입니다. p가 제로인 걸 금방 찾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fx가 좀 특정이 돼. fx가 어떻게 특정이 되냐면 fx는 뭐 그냥 합칠까요? x제곱 빼기 4에다가 x제곱 더하기 이게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q로 쓰면 좋겠네. 그럼 이 정도면 q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조금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q가 만약에 양수면 해는 이 두 개밖에 없을 거고 q가 음수면 여기서 해가 두 개가 나와서 총 4개의 실근이 있을 거고 뭐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자 이제 그냥 기니디로 좀 가볼까요? 기니디로 갔더니 근데 그런 말이 또 있네. 이거는 그냥 뭐 쉬운 얘기. fx랑 어떤 상수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자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미 여기서 알만한 건 이거 우함수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다르지도 않고 그냥 평평하게 나올 것 같아. 우함수 즉 y축 대칭이라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억번 f'0은 서로 다 이거는 그냥 극대가 있다 당연한 소리고요. 니은번 hk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인데 이제 알만하죠. 우리가 그 개수 함수 무엇의 개수를 함수로 주는 경우예요. h가 즉 여기서 개수 함수입니다. 개수 함수는 뭐 자연스럽게 불연속점이 생겨요. 값이 이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근데 어디서 주로 불연속이냐? 뭐 주로 접하는 곳,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곳,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테니 fx를 그린 게 이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q 값을 모르니까 q의 부호에 따라 한번 써볼게요. q가 만약에 0보다 커요. q가 만약에 0보다 커. q가 0보다 크면은 여기 해가 더 이상 없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잡혀야겠네. 단 그렇다 해도 높이는 같은 거죠. 그렇다 해도 높이는 같은 겁니다. 이게 꺼져야 될 텐데. 그 다음에 q가 0보다 작아요. q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0도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뭐다? 높이는 같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HK 만나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곳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갑자기 교점 개수가 바뀌는 곳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2개라고 해야 되겠죠. 자, 걔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D급번은 H0가 3일 때 그랬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다 알만하니까. 근데 그냥 그래프만 간단히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H0가 3이랍니다. H0가 3. H0가 3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라는 값이 0일 때 만나는 점이 3점이다. 그 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Y축 대칭인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야 3점 만나게 되니까, 그죠? 그럼 중근 하나, 둘. 근데 이 하나, 둘은 그냥 보나마나 확실하게 이거 뿔마 2이지 않겠어? 괜찮죠? 그럼 이제 F인가요? fx를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제곱일 것 같아. 0에서 중근이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적분해야 되니까 전개할까요? x 4제곱에 4x제곱. 이렇게 쓰는데 무리가 없고요. 근데 뭐 0부터 a까지 fx가 제로가 되게 하는 이제 이거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정적분 값이 제로가 된다는 소리는 사실 넓이가 상쇄되는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겠죠? 이거랑 같아지는 곳 여기가 한 번 있을 거고, 사실은 그 최대값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뒤로도 있어요. 뒤로도 있어. 여기가 정적분이 양수죠. 정적분이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음수겠지. 이건 뒤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0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어쨌거나 부호를 떠나서 상쇄가 되는 게 여기도 있다고. 여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얘를 찾으라는 소리지. 맥시멈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겠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은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자 0부터 a까지 x 4제곱 4x의 제곱 dx에서 이게 제로가 되는 곳을 찾으면 그러면 그 값이 나오는데 뭐 맞는 값으로 나오죠. 저 계산은 그냥 마무리 잘 해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만 맞습니다. 자, 이게 14번이었고요. 15번 바로 넘어가죠. 안 그래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우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그림을 안 주면 사실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찾다가 시간이 다 가거나 아니면 그림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 풀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크게 그려내기가 어려운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15번. BC가 22인 삼각형. 뭐, 기네요. 그럼 이제 밑변으로 대충 놓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얼추 그려보고 똑바로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20이 있대요. 있고, BC니까 이제 B랑 C라고 적당히 잡겠죠? 근데 A, B, C인데 A는 뭐 여기 있든 여기다 하죠? 근데 BC 위의 점 DE. D도 있고 E도 있어. BA, BD. 자, A를 이쯤 생각할까요? BD? 그러면 뭐 이런 도구를 쓰는 게 좀 번거롭지만 여기 D, BA랑 BD가 같대요. 이건 지울게,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AB랑 AE가 또 같대. AB랑 AE가 또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뭐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를 펼쳐보라는 소린가요? 자, 뭐 그리면서 좀 이상해. 이렇게 같다고. 여기가 2래요. 여기를 이렇게 끊읍시다.
그렇죠? 그럼 벌써 이등변, 뭐 여기도 이등변 라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각 A, B, D는 EAC이다. A, B, D요. 여기가 2배의 A, C2래요. 그러면 C를 연결하면 예를 들면 이걸 세타라 하면 여기를 2세타로 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 A, B는 EAD래요. 조건이 왜 이렇게 많아? A, B는 AD 이걸 2배 한 거래. 예를 들면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를 2K로 했다. 그렇죠? 뭐 작년 뭐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을 도형 문제를 봐도 그 삼각함수 값을 구하도록 할 때 특수각이 아니라 이렇게 길이의 비율을 갖고 구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죠. 아마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그리면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을 가지고 다시 똑바로 한번 크게 그려봅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릴까요? BC 좀 전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A를 잡고 자, 이쪽에 이렇게 해서 마치 이등변처럼 잡힌 거였던 것 같거든. 여기가 A, 여기가 E, 그리고 이 길이랑 같은 거, 뭐 아까 이렇게 부채꼴처럼 그리긴 했지만 요 지점, 여기가 D예요. 그래서 같은 길이들을 좀 표시해 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고요. 여기까지도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을 마저 연결하면서 이렇게 됐어. 그지? 여기 이제 C라고 하죠. 각도를 좀 표시해 줘야 되니까 여기가 세타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2세타죠? 이게 2세타예요. 근데 이등변이 보이니까 여기가 2세타 아니야? 이렇게 이등변이니까. 근데 이거 외곽 여기 세타네.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또 같아. 굉장히 길이가 같은 걸 많이 줬어요. 그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제 여기 온통 이등변 삼각형 받치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지면 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등변은 당연히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는 수직이등분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변의 길이가 같고 뭐 밑각이 같다 뭐 다 중요한데 수직이등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선의 발들을 많이 내려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수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네, 수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 우리가 2K 왜냐하면 이게 K였거든. 여기 반이니까 2분의 K라고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길이들을 잡아요. 여기 이것도 길이 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게 뭐 있을까요? 뭐 사실 이것도 2K입니다. 여기 이것도 2K. 이 길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도 2K죠. 실상 뭐 많이 알고 있네. 여기 이것도 2K네요. 아까 애초에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길이를 그냥 잘 표현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마지막 구해야 되는 걸 좀 해보죠. 뭐 ABC의 외접원 반지름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뭔가 K로 표현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외접원 반지름 길이는 우선은 제일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대갑, 대변. 뭐 여기 이제 잘 대응을 시켜서 이제 쓸 준비를 해주시고 아마도 우리가 알만한 각은 여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씁시다. 그냥. 사인 세타에다가 요걸 그냥 쓰면 되겠네. 이미 발견된 걸 가지고 쓰죠. 여기 2K라고 쓰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인 세타가 뭐 K로 표현이 되든 뭐가 좀 있어요. K를 직접 구하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가 세타인데 이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를 특수각으로 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변의 길이의 B로 구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사인 세타. 요 값을 그냥 잘 구해낼 수 있겠다. 그죠? 일단 표현을 좀 해볼게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네. 일단 그걸로 뭔가를 좀 써먹을 수 있겠어. 그럼 조금 더 써볼까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거 알았으니까 K만 구하면 끝이잖아. 이 K랑 관련된 뭔가를 우리가 찾긴 찾아야 되는데 아마 보아하니
자, 이 변의 길이를 다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쨌거나 이거 전체는 지금 22고 얘만 잡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이등변처럼 안 보이지만 자, 이등변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그 코사인이 4분의 루트 15니까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되죠. 2k에다가 코사인 4분의 루트 15를 곱한다. 그럼 나오는 길이가 요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거는 2분의 루트 15의 k가 나온다고. 얘가 이게 2분의 루트의 15의 k가 나와요. 그래서 2배 해주면 전체 길이가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루트 15의 k.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뭐 이쪽을 기준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그랬더니 4분의 루트 15라고 하는 코사인 값은 나머지 변의 길이를 가지고 다 얘기한다. 2배. 여기 아까 변이 22인가요? 그러면 루트의 15의 k 곱하기 22. 이게 쓰시고. 숫자가 좀 커. 15의 k의 제곱 플러스 2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대변이니까 빼기 4k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얼추 봐도 11이라는 인수로 약분이 좀 돼 보이죠? 2 루트 15 한 번은 쓰고 지울게요. 22고 여기가 11의 k의 제곱 플러스 2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1로 약분하는 게 가능해 보여요. 숫자들이 다 이렇게 계산이 버겁네요. 여기가 지금 11로 약분하면 4니까 뭐 4 루트 15의 k. 요건 이렇게 나올, 물론 저쪽으로 넘기면 얼추 계산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1 지웠더니 k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11 곱하기 11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웠더니 여기는 44가 나온다. 이게 다시 한번 쓰면 4분의 루트 15라는 거죠. 15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계산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4 지웠어요. 넘겼더니 15의 k는 k제곱 더하기 44다.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으로 나오겠다. 그쵸? 괜찮습니다. k는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4하고 11이 나오는데 11이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이미 22가 돼버리니까 또 k를 4라고 해주는 게 맞겠어요. 잘 쓸까요? k는 4다. 구하는 게 뭔가요? ABC의 반지름 길이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여기다 k에다 4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8. 얘는 아까 4분의 1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32요. 근데 이제 지름을 구한 거라서 반 나눠서 답을 16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좀 뭐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 그런 게 아주 여러 개가 집약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 쉬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거 좀 넘어가고요.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20번입니다. 20번은 구간함수. 구간함수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게 연속일 수도 있죠. 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게 연속이면 평행이동 시킨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서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한 상황이라면 뭐 연속이 되게 하는 k의 개수,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뭐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당연히 일반적으로 얘는 불연속 함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불연속이죠. F가 일반적으로 불연속이다. 근데 이제 F만 일단 놓고 보면 당연히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요. 생긴 거는 얘는 아마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마 이런 느낌으로 생긴 것 같아. 근데 이제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 그래프를 결합한 양상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X축이 아니죠. Y축이죠. 결국 Y축이라는 얘기는 이 A 값 또는 B 값의 범위에 따라, 부호에 따라 얘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
일단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일단 처음부터 너무 미정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실수 K가 3개다. F5의 값을 구해라.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냐면 A와 B의 부호에 따른 양상을 좀 봐야죠. A와 B의 부호에 따른. 물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감이 있는 학생들은 딱 그 형상을 잡았을 겁니다. 잡았을 텐데 우리 이제 또 공부하는 단계니까 그것만 찬찬히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뭐 그냥 둘 다 양수일 때부터 해볼까요? A가 0보다 커요.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적당히 대충 생각해 봐도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B가 0보다 크면 일단 이쪽 아래쪽으로 뾰족한 그래프는 되니까 뭐 이것도 사실 아주 명확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갈지도 몰라. 근데 적당한 걸 그릴게. 적당한 걸. 그렇게 됐어. 원래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뾰족하게. 근데 이쪽은 그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B가 0보다 크대요. B가 0보다 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 자체가 어쨌거나 이쪽쯤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랬어. 여기를 썼습니다. 일단 하나만 그려놓고 양상이 뭔지 좀 생각해 보는데, 일단 이 그래프는 0에서 불연속이 맞죠. 0에서 불연속이 맞고, 그러면 fx가 불연속이고 fxk-k도 불연속인데, 불연속인 지점은 지금 다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평행이동시킬 거니까. 예를 들면 쟤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는 뭐 이런 A일 수 있다고. 그쵸?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를 곱해가지고 모든 실수 연속이 되게 했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이걸 많이 공부했죠? 얘가 불연속인데 어차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그 지점에서 얘는 연속일 거 아니에요? 얘가 연속이면 연속인 애가 당연히 값이 제로여야 그거를 연속으로 만들 가능성이 생긴다. 원래 그냥 제일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의 해 지점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만 생각해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불연수점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둘이 서로 보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갖고 있는 각자의 불연속점을 보완하면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컨셉이 생겨요?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도 해결하지만 얘도 해결이 되려면 아마 그 해 간격이 같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들긴 드는데, 자, 기왕 한 거니까 뭐 나머지 케이스 해볼까?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 해가 개수가 부족해요. 해가 개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이번에는 0보다 크고 B를 이렇게 해볼까요? 물론 이제 몇 개 해봤자 안 된다는 사실 알긴 알 텐데 형태 잡아봅니다. 물론 이것도 그럼 이렇게 되나요? 얘는 사실 그냥 해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실근을 우리가 원하는 걸 잡을 수조차 없거니와 이걸 평행이동 시켜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지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 어차피 되는 케이스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거는 그거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케이스. 자, 그러면서 좀 더 잘 특정해서 그려볼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 이쪽으로 생기는데 또 이쪽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는 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해가 이 구간 안에 해가 있도록 하려고 얘가 0보다 작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잡아요. 이쯤 잡을 수 있겠죠? 여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이쯤에다 이제 그리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값을 좀 표시해 볼까요, 이거? 얘가 제로가 되는 건 A 플러스 B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넣어도 되는 건가? 아니죠. 절대값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렇겠다. 자, 부호를 잘 감안해서 결과를 씁니다. 여기가 A 마이너스 B고 여기가 A 플러스 B일 것 같아. 그렇죠? 절편도 표시해볼까? 0을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양수야.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게 X절편으로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얘요. 얘는 여기가 B죠, B. 이게 B라고. 그치? 근데 이제 뭐 이건 이제 잘 일부러 맞춘 그래프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 납득이 좀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불연속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 0이니까 이거를 여기 오도록 이동을 이렇게 시킨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그치? 근데 뭐 간격이 좀 잘 안 맞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출발시킬 텐데 그럼 또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또 누가 해결해야 돼? 이 해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간격이 같아야 돼. 즉, 이 해를 여기 옮기면 그 옮겨진 그래프는 불연속점이 다시 여기에 오도록 한다 이거죠. 그게 상쇄입니다. 상쇄.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결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프를 자꾸 덧 그려봤자 좀 복잡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모두 가능해? 얘를 여기 오도록 평행 이동시켜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오도록. 그러면 또 뭐가 생겨? 불연속점이 또 얘가 또 옮긴 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 불연속점을 또 이 해가 해결해. 그러면 여기도 돼요? 얘는 안 돼요. 이 해가 여기 오도록 하는 순간 아예 넘어가 버리는 불연속점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능한 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만큼을 일로 옮기는 것. 이만큼을 일로 옮기는 것. 그게 가능해. 그래서 조건들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도록 평행 이동하는 게 하나 가능한 상황이고 이 점을 일로 오도록 하는 게 하나 가능한 상황이야. 두 개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얘가 안 되거든. 얘를 여기로 오게 하면 저쪽에 해결할 수 없는 불연점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결국 그거죠. K가 제로일 때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K가 제로면 fx 곱하기 fx-k인데 그냥 fx가 되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fx의 제곱처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절편이 다르잖아요. 절편이 다른데 곱해서 같아지려면 이들이 절대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K가 제로로서 가능하려면 뭐까지 같아야 되는 거냐면 이거 곱하기 이걸 했을 때 혹은 뒤집어서 반대로 했을 때가 같다. 이것과 이것도 길이가 같다. 조건이 이제 세 개죠. 그러면 K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가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K, 얘가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K, 혹은 이 둘이 같아. 절대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K. 그러니까 K가 그게 제로란 소리지. 그렇게 값을 세 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얼추 값을 맞춰주면 될 것 같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둘이 간격이 같아. 즉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하고 간격이 같은 거지 포인트가 같은 게 아니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뭔가요? A는 마이너스 2B. 첫 번째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찾는 게 F의 5니까 A랑 B만 찾으면 돼요.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나머지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여기가 뭔가요? 여기 2차 함수에 x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제곱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이거랑 이 친구랑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랑 b의 제곱 절대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b값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같네. 그죠? 따라서 b의 값은 0 또는 1인데 b를 우리가 애초에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양수인 b로 잡았습니다. 얘가 아니고 1이다. 따라서 b는 1,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구하는 게 F5를 구하래. F5면 이제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이제 양수인 쪽에 fx를 좀 써보면 fx는 마이너스 x b니까 이렇게요. 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f의 5 마이너스 16이긴 한데 절대값을 취하라고 하니까 답을 16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하느라 그렇지만 직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간격이 같을 때지 라는 식으로 서로 상쇄의 느낌이었으면 아마 이런 작업들 없이 여기로 바로 왔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을 봐볼게요. 자, 수열 문제죠. 어려운 수열 문제고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갖고 있는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속성들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근데 이 문제도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아마
인수분해가 힘들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자.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값이 뭐냐 하면 A는 1 이상이랍니다. A가 1 이상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그러니까 등차수열 얘기가 나오니까 등차수열 사실은 뭐라고 받아들이면 좋아요? 1차식이에요, 1차식. 그쵸? 등차수열 1차식입니다. 1차식이고 공차가 양수면 어쨌거나 AN이 이런 식으로 D의 N에 어쩌고 저쩌고로 갈 테니 그냥 증가하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 A 수열은 그래요. 여기가 A1이고 A1이고 이건 뭐 1 이상이래.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공비가 마일보다 큰 음수? 이제 이 말이 좀 헷갈리나요? 마일보다 큰 음수라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음수긴 음수인데 마일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대. 그러면 비수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아마 진동하면서 값이 감소하는, 예를 들면 이런 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절대값을 점점 줄여갈 거 아니에요. 대신 공비가 음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x축을 놓고요.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을 놓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가는 bn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지. 첫 번째가 뭔지 모르니까. 자, 일단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고 일단 그렇대요. 근데 CN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큰 값. 맥시멈 함수를 구하듯이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한대. N이랑 BN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가 대충 포갠다고 치면 여기다 다시 할까? 자, 이렇게 됐어요. BN이 뭐 이렇게 된다고 쳐볼까요? 줄어야 되죠, 폭이. BN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첫 번째 C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B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일 테니까 A를 선택하고 세 번째는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그 뒤로는 계속 A를 선택하고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그게 비수열이 이제 언제 잦아드는가가 중요한 얘기일 것 같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케이스가 크게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냐면 얘 때문에 두 개죠. 얘 때문에. 비수열이 이제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처음에 음에서 출발하냐 양에서 출발하냐. 일단 그런 게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중앙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를 했더니 이게 합과 같다. 따라서 A의 E는 3분의 4라는 값을 가져요. 얘가 1 이상인데 이게 3분의 4면 기껏 해봐야 공차가 3분의 1보다도 작다는 소리 아닌가요? 공차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양수긴 양수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두 개를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된다. 뭐 0이라는 값을 그냥 적당히 잡아볼게요. 이렇게 축처럼 해보지 뭐. 여기 A1이 있다고. A1이 있어요. A1이 있고 그 B라는 값이 그냥 아예 뭐 여기서 맴돌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선 A3이 B3보다는 크대.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B3이 양수인데도 큰 건지 아니면 B3이 아예 음수라서 큰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그냥 표시해 볼게. B1이야. B2야. B3예요. 16이 되지 않겠어요? 저기 16이란 말이 어디 있죠? 조건이 막 되게 뒤에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B3의 절대값이 16이래. 그러니까 이것도 풀마 16 둘 중에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A3인데 A2가 3분의 4밖에 안 되는데 공차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택도 없는 값이라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양상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우선은 다른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우선은 음에서 출발하는 거 한번 그려볼게.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 수열은 적당히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을 잡고요. A1. B를 이제 음에서 출발시키는 거죠. 음에서 갔다가 A2. 야,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진폭을 조금 줄이긴 줄여야 될 테니까, 뭐, 이렇게 이쯤 가보죠. 이거 가겠지?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면 어떤 것들도 있냐면 A4랑 B6이 값이 같대요. 절대값으로서 같대.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여기가 B2죠. B3, B4가 얘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B4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자, 조금 더 그려볼게. B5, B6. 근데 지금 여기가 그럼 요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 A3이죠? 여기가 A4예요. 그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 지금 무슨 말이냐면 A4하고 B6하고 절대값으로서 같대. 어차피 A는 양수니까 절대값을 안 준 거야. 그러면 여기 동등한 라인에 B6이 온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잘 그릴 건데 여기에 B6이 어차피 부호는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B6이 여기 오면 B4는 사실 이거보다 한참 넘었을 거고 이 뒤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얘는 쭉 증가할 텐데 그럼 A5가 있고 A6이 있을 텐데 A6, A5 A5는 어차피 라인이 좀 안 맞네요. A5는 어차피 B5가 음수였으니까 그죠? 얘가 커. 얘랑 얘를 비교하면 이제 얘가 큰 게 확실한 거야. 왜냐하면 A4랑 이거랑 동등했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이쪽은 아까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얘를 그리다 보니까 요걸 조금 양상을 맞추면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꼭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이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이 양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다. 그랬죠? 이제 요거를 한번 잘 맞춰볼게요.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걸까? 자, 이렇게 됐어요. 아, 이것 때문인가? 이건 아닌 건 지우고. 그죠? 여기 A1. 사실 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 B1이 이제 이거보다 아래에서 출발해요. 그치? 그럼 B2는 사실 이거보다 높이 가겠죠?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B3는 이제 진폭은 좀 줄어야 되니까 줄었어. 선생님보다 그림을 좀 작게 그리세요. 자, 너무 크게 그렸네. 자, B2. 여기 A2가 있겠지만 B2가 이제 앞서죠. 그리고 여기를 A3, 여기가 이제 B3라는 거지. B3는 실상 마이너스 16이었겠네. B라는 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4가 있어요. A4가 있다고. A4가 있는 것이 B4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그리자면 A4와 B6이 같아야 되잖아. 여기가 이제 이쯤으로 B6을 잡을게요. 여기가 A4인데.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B4는 얘보단 커야 됩니다. 그림을 잘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얘 B2를 사실 한참 높게 그렸어요. 그래서 B2는 이거보다 커. 왜냐면 B6이나 가야 절대값이 A4랑 같아지니까 크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B5다. 여기는 A의 5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또 B6을 갖다고. 이제는 B는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는데 A는 이 이후로는 B랑 겹칠 일도 없어요. 어차피 계속 커져갈 테니.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금방 CN이 뭔지를 잡게 됐거든. 첫 번째 항 A1이죠. 두 번째 항 B2입니다. 둘 중에 큰 걸 고르고 있어요. 세 번째 항은 당연히 A3고요. 네 번째 항은 B4. 여기가 A4고 B4죠. B4. 네 번째 항은 B4예요. 둘 중에 계속 큰 걸 잡으라고 하니까. 다섯 번째 항은 그러니까 비수열이 음수가 될 때는 아예 뭐 고민도 없어요. 그냥 다 A를 선택하면 되고 A6부터는 어차피 B가 여기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부터는 다 A 수열을 쓴다.
이게 어디까지 가요? 몇 번째까지니? 10번째까지 쓰래. 그러면 그렇네. 그쵸? 근데 이제 왜 방금 묶으려고 했냐면 C에서 A를 뺀 것에 대한 값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시그마 K로 돼 있나요? K는 1부터 10까지 CK에서 AK를 뺀 것이란 C 자체가 A인 포인트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A1에서 A1을 빼는 거고, 왜냐면 C1이 A1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는 오로지 여기랑 여기뿐이에요.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C2가 B2이기 때문에 C2 빼기 A2가 하나 나올 테고, 4를 집어넣었을 때 C4가 B4이기 때문에 A4가 아니고, 그러면 A4를 빼는 게 필요할 테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D가 사실은 인수분해하는 과정들이 좀 복잡해서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알만한 게 B3가 지금 마이너스 16이거든요. B3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비 R이라고 하죠. 뭐 그냥 공비 R 할게요. 공비가 R이다. 그러면 B2는 R분의 마이너스 16. 괜찮죠? 이제 수열 어려운 문제가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도 많은데, 초항으로부터 생각하려고 하는 건 좀 버리고 그냥 정보가 있는 곳으로부터 펼쳐나가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리고 B4는 여기다 공비를 하나 곱하는 게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들을 R로 잘 표현했어. 그 다음에 A2는 아까 이미 알고 있고요. 3분의 4고. 그치? 그 다음에 A의 포는 3분의 4인데 공차만큼 2번을 더한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들을 식을 꾸렸습니다. 꾸렸고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죠.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같다. 그랬네요. 그래서 A4인데 이거를 B6의 절대값과 같대요. 근데 B6은 사실 그냥 양수거든. 절대값 그냥 펼치고 B3에다가 공비만큼 3번 곱하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에다가 공비만큼 3번 곱하는 게 이게 이대로 둬야 양수가 맞죠? R이 음수니까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도 또 하나 있어. 이걸 잘 연립합니다. 연립해서 식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식을 한 번만 써보고 인수분해하는 거 접근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어디 있죠? 자, 이거 B2는 R분의 마이너스 16이요. 그 다음에 빼기 A2 순서대로 쓰죠. 뭐. A2는 3분의 4 그치? 그 다음에 B4는 아까 저기 마이너스 16의 R, 그리고 빼기 A4는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D라고. 근데 이걸 줬어요. 이거를 3분의 110이라고 줬어. 그렇죠? 이걸 3분의 110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바꿀 만한 게 있죠? 이거를 마이너스 16의 R의 세제곱으로 바꾸겠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면 D가 사라지고요. D가 사라지고, 분모분자가 아니라 양변에다가 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식은 3R 정도? 3R 정도를 곱하면 괜찮을 것 같아. 3R 곱했더니 마이너스 48. 3R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4R. 3R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48의 R의 제곱. 3R 곱하고 있어요. 그렇지. 3R을 곱했어. 마이너스 48의 R의 4제곱. 3R을 곱했더니 110의 R. 이렇게 됩니다. 뭔가 뭐 빠지고 정리되겠지 뭐. 그럼 이제 이걸 넘어갈게요. 물론 지금 이 상태로 약분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 플러스 48의 R의 제곱, 그리고 뺐더니 플러스 4가 아니고 넘어가면은 114의 R 플러스 48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로 나눠지죠? 잠깐만요. 숫자를 몇 개 썼나 다시 한번 보고. 4R 맞고 48의 R 제곱까지도 맞고. 그래요. 약분을 좀 시도하죠. 뭐 이거 6으로 나눠지나요? 6이면 54. 6으로 나눠지나 봐.
그래서 8인데 숫자가 맞게 적어졌나요? 어디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48제곱 맞나? 맞는 것 같죠? 숫자가 마이너스 48 4이고 8제곱 여기를 잘못 썼나 봐. 플러스죠. 그러네. 얘네가 싹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만 플러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식을 정리합니다. 근데 얘가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복잡한 산수. 6으로 나눴어. 6으로밖에 안 나눠지는 것 같아. 8 아래 4제곱. 8 아래 제곱. 이게 아까 6으로 나눴더니 19죠. 그 다음에 8. 제로예요. 이제 아마 이제 이쯤에서 그 좀 인수분해의 감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아래다가 1 넣고 2 넣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아래 범위를 줬거든. R이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얘와 얘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쓰잖아요. 그걸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사실은 금방 생각나는 값이 떠오르는 게 답입니다. 요거로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R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BK 값 구하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초항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지? 왜냐면 얘니까. 그래서 B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6이니까. 따라서 아까 우리가 잘 알았던 대로 B는 음수가 잘 되고 이게 64다. 여기로부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수열을 5번 더하라고 8번이네요. 10번 더해서 절대 음수 나올 테니까 절대값에서 계산해라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수열 문제였고요. 이제 마지막 거로 마무리를 좀 해보죠. 이거는 좀 전에 그 20번 문제에서 했던 말하고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발견했다면 그랬다면 또 이거 아주 금방 풀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자, 얘는요 이게 아니죠. 그 정오표가 있었던 것 같아. 자, 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가 있죠. 그 등호가 있고 없고가 이제 문제 푸는데 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맞고요. 3차 함수가 맞고 거기다가 GT는 뭔가 하나 또 개수 함수를 주는 것 같아.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정의했다. 그것까지 괜찮고 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하나 주고 혹은 뭐 점을 하나 주고 점의 개수 뭐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요. 두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0은 일단 3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 1이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생겼나 보지 뭐. 단 어떤 해의 위치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알 수는 없고 서다세실이라는 것까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이 있냐면 부등식 그렇죠. 지금 그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3차 함수의 교점 자체가 저 GT라는 값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 하면 1, 2, 3밖에 없잖아요. 안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2, 3밖에 없어. 근데 1보다 커지는 것, 즉 2개 또는 3개가 되는 것. 접하거나 완전히 세 점 만나도록 관통하는 것.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마이보다 작거나 아니면 0과 6 사이이거나 아니면 알파보다 크대요. 알파는 뭐 6보다 뒤에 있는 값. 뭐 일단은 이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은 특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가 어디지? 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걸 좀 생각하다 보면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이 양상하고 이 양상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나 또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크게 두 지점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그냥 해보면 어느 정도 금방 특정이 돼요. 여기라고 하면요.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거랑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뭐 여기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고, 뒤에 하나 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안에서는 어차피 접선을 한 개밖에 못 그어요. 그쵸? 그럼 이게 또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고, 어디만 하나가 딱 문제냐면, 완전히 이 수직이 될 때, 즉, 그 GT의 해 T죠? 이 T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요. 여기가 T, FT인데, T가 마이 2가 될 때만, 그때만 교점이 3개가 아니야. 그쵸? 그때만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막 이렇게 구구절절 주는 범위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점은 아닙니다. 이때만 빼고는 살짝 돌려도 다 교점이 3개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이 지점, 여기요.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사실 뭐 요거 하나 할 수 있죠. 하나 할 수 있는데 이 지점. 저 범위랑은 또 안 맞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다 2개 또는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무슨 방향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쪽을 한번 특정을 시켜보죠. 뭐 저쪽으로 하기 전에 사실 이미 결론은 아니까 저 끝이긴 한데 여기가 되냐? 여기는 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점 이상을 넘어가면 교점의 개수가 1보다 항상 크다고 어느 지점 이후에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계속 진행하는데 교점의 개수가 계속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따져보면 금방 요 지점이라는 건 특정이 되기는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이 될 거라서 자, 그냥 이것도 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죠. 적당히 그리고 마이너스 2쯤 잡을까요? 자, 1보다 커지는 것의 해가 여기 또는 이렇대. 그러면 지금 아마도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뭐 적당히 한번 출발시켜 볼까요? 이렇게. 이거 몇 개인가요? 하나죠. 교점 하나야. 교점이 하나인데 그럼 이제 기울기를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라기보다는 점을 증가시키겠죠. 점을 쭉 증가시켜요. 증가 계속 하나다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접할 때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죠. 접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디 지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를 연결한 게 아니라 일단 점이 쭉 가다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거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이보다 작거나 마이보다 작은 것 그렇겠죠. 이거는 마이보다 점이 작으면 이렇게 긋다 보면 교점이 여기 생기고 저기 또 생기기 때문에 그치? 그거는 맞고 여기를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을 쭉 진행시키다가 0이라는 거랑 이었을 때 이쪽에 반대편에 교점이 생기니까 2개가 됐잖아. 즉 1이 아닌 게 됐잖아요. 그게 출발입니다. 출발시켰어요. 그럼 계속 이 점을 진행시키는 거죠. 점을 계속 진행시켜도 계속 그렇게 돼. 교점이 계속 하나를 넘어. 여기가 좀 특수한 사이니까 여기를 커요? 여기라고 달라지나요? 아니요. 계속. 이 지점을 연결해도 교점은 2개죠. 그 다음에 점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아무 무리 없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쭉 또 점이 넘어와서 여기에 또 실제로 이 점에 도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 계속 교점이 2개 또는 3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디가 변화 지점이겠어요? 너무 그래프를 높은 데다 그렸어. 자, 저기 실판을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밑에 그려볼게. 자, 좀 작게 그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특정한 것만 좀 깔끔하게 그리죠. 뭐. 이렇게 해서 요 점으로부터 여기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상황. 여기가 제로. 뭔가 출발하는 지점이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계속 점을 진행시키면서 연결해도 다 교점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2개 또는 3개인 게 마지막으로 벌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때죠. 이때를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점이 이때를 넘어가면 교점이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그쵸? 그치만 또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수정됐던 것 같은데 알파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이게 그럼 그 뒤로 계속 가면 계속 하나냐? 아니요. 어느 순간은 또 교점이 이쪽에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 것일 뿐이고 여기가 6이라는 거죠. 여기가 제로라는 거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0부터 6 사이에 있는 값들하고 이 마이너스 2,0을 연결했을 때는 계속 GT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그냥 2 또는 3이라는 소리예요.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구하는 게 마지막에 간단해. 여길 찾으라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그래프를 특정했으면 이 점, 뭐 A라고 할까? 이 점 어딘지 찾으라는 거지. 그게 바로 GT가 2가 되도록 하는 지점이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식으로 잘 쓰면 됩니다. 되는데 뭐 쓰는 방식이 많지만 뭐 여기서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게요. fx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 관계로 생각하지 뭐. 그래서 하나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이거죠. 근데 지금 직선의 식으로 쓸 게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m이라고 할게요. 괄호를 칠 필요가 없겠네. m이라고 하면 얘는 잘은 몰라도 x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 x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여기 x가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이걸 얘라고 해볼까요? 그래요. 그럼 지금 교점을 어딜 잡으면 되냐면 a가 2개, 6이 하나. 그치? 이 파란색 직선하고 fx의 교점은 a가 2개. 접하니까 중근이죠, 중근. 그럼 이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원이니까 x 마이너스 a 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렇다. 접하는 점, 뚫고 지나가는 점. 인수의 개수를 결정하니까요. 똑같죠? 밑에 이렇게 되는 상황. 또 하나, 그리고 2개. 이렇게잖아? 그러면 fx 단 기울기를 몰라요. x 플러스 2 하고 여기는 x로 써야겠네. x가 하나죠? b가 2개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얼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뭐 첫 번째 방법은 넘겨가지고 이제 두 식이 똑같다. 개수를 잘 대응시키거나 아니면 뭐 똑같은 게 잘 보이면 그냥 좀 빼버리죠. 빼볼게요. 뺐더니 n-m이 돼. 어차피 그냥 임의로 잡은 값이긴 해. 그리고 x 플러스 2예요. 여기는 이건 이제 전개를 할 건데요. 마이너스 x 그리고 x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전개해서 개수를 대응을 잘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림의 상황은 잘 특정이 됐고요. 우리가 마이, 0의 위치를 찾는 게 처음에 중요했다 그거지. 자, 뭐 이쪽에다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써볼게요. 그럼 이제 얘를 잘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x의 제곱 안 틀리고 쓰는 게 중요하겠죠? x 플러스 a 제곱이고 여기는 x 마이너스 6 x의 세제곱 빼기 플러스 2bx의 제곱 빼기 b 제곱의 x. 그냥 이 정도의 식으로 잘 나타날 것 같아. 그죠? 여기 한 번만 더 전개를 합니다. 하는데 다행히도 세제곱 정도는 없앨 것 같은데. 그쵸? 없앴어요. 없앴고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빼기 2ax의 제곱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12의 a의 x 그 다음에 a의 제곱의 x 빼기 6a의 제곱이고 얘는 없앴죠? 그죠? 이건 없앴습니다. 플러스 2b의 x의 제곱 빼기 b제곱의 x 이렇게 됐어요. 얘를 정돈해서 어차피 이쪽은 뭐 그냥 간단하니까 얘만 잘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 차를 잘 보는데 이미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여기가 그냥 1차항이고요. 심지어 이거 그냥 뭐 k 놔볼까? 어차피 그냥 임의의 기울기를 잡은 건데 뭐 그러니까 임의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값을 잡은 거라서 kx 플러스 2k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kx 플러스 2k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잘 전개했을 때 특징 2차항은 없어요. 2차항은 없고 1차항과 상수항이 개수가 뭐 2배 관계? 이쯤이면 정돈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지. 왜냐하면 미지수가 a랑 b밖에 없으니까. 2차항을 잡을까요? 2차항 이것
이거는 뭐 이퀄보다 이제 항별로 잡을게. 아, 여기도 있네. 이 창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그리고 이 창이 a니까 플러스 2b는 제로야. 그래서 b는 a 더하기 3을 잡겠어요. 아, 이거 하나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 다음에 그 1차항 계수랑 상수항을 잘 써보세요. 1차항 계수가 얘거든, 또 얘거든. 이렇게 많아. 여기도 있네. 그래서 12a 플러스 a의 제곱. 그리고 얘도 있어. 빼기 b 제곱이에요. 이게 1차항 계수야. 1차 계수가 뭐라고? 여기다가 2배 하면 상수항이 된대. 그럼 1차 계수가 있고 여기다가 2배 했어. 상수항? 상수항이 이건가요? 그렇네요. 이거밖에 없네. 이게 마이너스 6의 a의 제곱이 되더라고요. 이 식을 푸는 게 마지막이겠죠. 자, 정돈 해봅니다. 2배를 했어요. 2배 했는데 뭐 저기 약분 좀 시킬게. 그러면 12a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그리고 빼기 b의 제곱이에요. 는 2를 지웠더니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3a의 제곱이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리를 마저 해봅니다. 넘어갔더니 4a 제곱 플러스 12a 그 다음에 빼기 b제곱 대신에 이제 이걸 써야죠. a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은 0입니다. 괜찮죠? 자,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뭐 4a 제곱 12a 빼기 a의 제곱 빼기 6a 빼기 9 제로 그랬더니 약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6a 빼기 9는 0이고 그래서 a의 제곱 2a 빼기 3이 제로죠. a 값을 찾는데 a가 지금 이렇게 돼서 마3하고 1이 나오는데 마3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 생긴 걸 보아하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2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잡았던 게 여기가 제로거든. 그보다는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는 1입니다. 따라서 a는 1. a가 1이면 b는 4죠. 그래서 그들의 또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t의 제곱의 합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a랑 b로 놓고 쓴 거니까요. 17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9집의 모의고사 3의 주요 문항 해설을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